자, 오늘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간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공격, 자가 면역 간염의 진단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이게 마치 한 편의 탐정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요. 이 진단 여정에 한 사람의 건강한 삶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는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아주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있죠. 바로 면역계라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이 든든한 보호자가 갑자기 우리 자신을 적으로 딱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공격의 표적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기관인 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미경 사진이 바로 그 공격의 현장을 포착한 건데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간 조직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병을 바로 자가면역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무엇이 이런 공격을 촉발하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진단은 마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처럼 아주 복잡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올바른 치료를 시작하고 간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면역계 미스터리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가면역 간염 진단이 왜 그렇게 까다롭냐면요. 이거다 하고 한 번에 딱 집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먼저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배제 진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경찰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하나하나 신문에서 알리바이를 확인하듯이 의사들도 간에 염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흔한 용의자들부터 차례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 염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술, 특정 약물,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이 용의자들이 모두 무죄로 밝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자가면역 간염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겁니다. 엉뚱한 치료를 피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자, 다른 용의자들이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됐다면 이제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범인이 남긴 고유한 흔적, 바로 자가 항체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자가면역 간염이라는 건요, 우리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자가 항체거든요. 이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데 마치 범인이 현장에 남긴 지문처럼 이 사건 자가면역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하고 강력하게 암시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흐름도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수사 지도 같은 거예요. 딱 봤을 때 간 손상을 나타내는 효소 수치가 높고 혈액 검사에서 ANA나 SMA 같은 대표적인 자가항체가 나왔다? 그럼 자가 면역 간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제 더 깊이 파고들 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표에 나온 항체들이 바로 그 결정적인 지문들이에요. 보면 ANA나 SMA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단서들이고요. 특히 저기 NTSLA 같은 건요,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병에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증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난 거죠. 이런 지문들의 조합을 보면서 의사들이 사건의 윤곽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범인이 아주 치밀해서 장갑을 딱 끼고 지문 하나 안 남겼다면 어떡할까요? 실제로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가 막 미궁에 빠지기도 해요. 환자들 중에 거의 3분의 1은 이런 대표적인 자강체가 아예 발견되지 않거든요. 이걸 혈청 음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사건을 종결할 순 없잖아요. 이럴 때 탐정은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합니다. 바로 범죄 현장을 직접 덮치는 거죠. 혈액이라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때 이제 탐정들은 범죄가 일어난 바로 그 현장, 즉 간 조직을 직접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달인 단서들이 좀 애매하거나 특히 혈청 음성처럼 증거가 부족할 때 이 간생검은 사건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제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면 가득한 저 짙은 보라색 점들, 저게 바로 길을 잃은 우리 면역세포들입니다. 자기 집인 간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현장인 거죠. 이거야말로 더 이상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입니다. 병리학자들은 이 현미경 사진 안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찾아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 문맥하고 실질의 경계면에서 염증이 막 집중되는 경계면 간염이라든지, 특히 형질세포라는 특정 면역세포가 많이 보이면 이건 자가면역 간염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범인의 독특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모든 증거가 수사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용의자들은 다 배제됐고 혈액에서 지문도 나왔고 현장에서 결정적 증거까지 확보했죠. 이제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여기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에 가중치를 줘서 총점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두 가지 점수 체계가 쓰이는데요. 1999년에 나온 개정 체계는 항목이 많고 좀 복잡해요. 대신에 비전형적이거나 좀 까다로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좋고요. 반면에 2008년에 나온 간소화 체계는 훨씬 간단하고 빨라서 전형적인 케이스에는 아주 정확도가 높습니다. 의사들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간소화 점수 체계에서 모든 증거를 다 더했더니 총점이 7점을 넘었다. 그러면 드디어 자가면역 간염 확진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길고 복잡했던 진단의 여정이 끝나고 마침내 올바른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순간입니다. 보셨듯이 이 자가면역 간염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려면요, 환자를 직접 만나는 임상의사, 혈액 속 단서를 분석하는 진단검사의학 전문가, 그리고 현미경으로 조직을 판독하는 병리 전문가까지 정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탐정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범인은 잡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더 큰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충실한 보호자를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의학계가 풀어야 할 다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따라가 본 의학 탐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